스마트 컨트랙트를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하기에 앞서서 스마트 컨트랙트, D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서비스를 설계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점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볼게요. D앱을 설계할 때에는 생각해야 될 점이 좀 많은데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지갑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예요. 일단 비즈니스 로직은 일단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지갑 관리라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갑을 기준으로 이더를 보내고 받고 하죠. 이때 그냥 일반 유저들도 보낼 수 있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제 그 특정 함수에 권한이 있어서 이 함수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누가 어떤 함수에 접근 가능하고 어떤 컨트랙은 어떤 컨트랙트에 접근 가능하게 할 건지, 그리고 이 특정 주소에 대해서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 키가 우리는 하드월렛에서 관리하겠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관리하겠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관리하겠다. 만약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보안이 좀 불안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럼 하드월렛에 있는, 이런 걸 하드월렛이라는데, 하드월렛에 있는 돈이 부족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알림을, 노티를 받아서 콜드월렛에서 돈을 받아오겠다. 이런 식의 관리 방법이 필요해요. 또 돈이 많이 쌓였을 때에는 하나의 개인 키에다가 돈을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거든요. 이때는 또 멀티시그 월렛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멀티시그 월렛이라는 거는 이제 키를 그냥 하나만 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2 of 3,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오케이 했을 때만 돈을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는 지갑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지갑 관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돈이 연관돼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할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코드를 실행할 때에도 모든 게 돈이기 때문에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중요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키텍처인데, 기존의 서비스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똑같죠.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가는데, 이제 이 DF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이 또 들어온 거죠. 그럼 DF이니까 보통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스마트 컨트랙트만 있고 그 뒤에는 프론트만 있겠다 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사실은 서버가 있는 구조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웹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웹 서버가 보통 필요하잖아요. 물론 IPFS나 이런 수험 같은 그 디센트럴라이즈드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분산 저장소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직은 서버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하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만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데이터를, 모든 거를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와 서버를 같이 쓴다면 이제 중요한 데이터는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좀 덜 중요한 데이터는 서버에서 관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서비스에서는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고 그다음에 웹 프론트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요. 일단 웹을 돌리기 위해서 웹 서버가 있다고 일단 가장 가정을 할게요. 물론 데이터는 전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코드 레벨로 들어가는데, 코드를 짤 때에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코드를 실행하는데 돈이 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짰던 예를 들어 C, 자바 등등등 기존의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코드를 실행하는데 돈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코드를 실행하는데 돈이 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더하기 1 하는 것만 해도 이더리움이 들어가고 반복문을 돈다, 뭔가 연산이 많이 드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모두 돈이 들어간다는 거를 항상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권한 관리에 대한 건데, 지갑 관리에 덧붙여서 할 수 있는 건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실 하나이고 펑션이 몇 개 안 되면, 함수가 몇 개 안 되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비즈니스 로직이 좀 더 복잡해지다 보면 이 함수는 중요한 함수인데 누구누구는 건드려도 되고 누구누구는 안 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권한이 수정되었을 때 권한을 어떻게 삭제할 건지,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핸들링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한번 정해지고 그 이후에 사실 계속 픽스된, 정해진 상태로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변경할 건지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가장 큰 단적으로 나오는 게 항상 이 업데이트 관련 부분이에요. D와 연결돼서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말 깔끔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고 조금 제한된 방법으로 뭐 델리게이트 콜을 한다든지 컨트랙트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항상 미리 고민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C와 연관된 것처럼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거예요. 데이터를 내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저장을 해놨는데 그 데이터를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로 옮기는 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상에서는 그냥 새로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미리 좀 해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장소형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고 비즈니스용 컨트롤러 컨트랙트를 만들어서 분리하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상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 보통 ERC20 토큰 컨트랙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는 그냥 프리즈를 딱 시키고 자기네 메인넷에다 옮겨 놓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실제 메인으로 사용할 토큰 컨트랙트로 옮겨 놓든지 하는 방법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어쨌든 프리즈도 일종의 방법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제 서비스에 들어갈 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 운영에는 이제 테스트도 포함되고 메인 서비스도 포함이 되는데 이제 그 블록체인 우리가 사용한 네트워크가 퍼블릭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프라이빗 네트워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퍼블릭 쪽에서도 테스트넷 그리고 메인넷 이렇게 운영이 될 텐데 분명 처음에는 이제 테스트넷을 한번 배포를 해보고 랍스텐이라든지 링케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메인넷을 갈 텐데 이때 어떻게 쉽게 배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관리를 할 건지. 다음 두 번째, 만약에 프라이빗 네트워크에다가 배포를 한다면 이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어떻게 세팅하고 프라이빗 네트워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합의 방법, 뭐 POA처럼 돌아가면서 합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똑같이 POW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생각을 미리 좀 해주시는 게 항상 중요해요. 우리는 메인넷에다 배포한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강의에서는 로컬에 있는 가나체 클래스 사용하겠지만 이제 메인넷하고 그냥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들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제 로터리인데 뭐 로터리인데 사실 그냥 로또는 아니고 블록캐시를 맞추는 스마트 컨트랙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왔던 그 블록체인 기반의 도박 게임인데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 내가 현재 베팅하는 들어가는 트랜잭션, 내가 만든 트랜잭션이 들어가는 블록 플러스 세 번째 블록 캐시의 첫 번째 두 글자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자, 내가 그래서 3번 블록에 들어가는 베팅 트랜잭션을 보냈다. 이때 내가 여기다가 0xAB라고 보냈다. 라고 할 때 나는 6번째 블록의 블록 캐시를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째 블록의 블록 캐시가 0xAB면 내가 돈을 타가는 거고 만약에 6번째 블록의 블록 캐시가 0xCD다 라고 하면 나는 돈을 타갈 수가 없겠죠. 여기서 잠깐 알아둬야 할 점은 뭐냐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내가 내 현재 트랜잭션이 몇 번째 블록에 들어가는 상황인지 값을 얻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 블록까지들의 블록 캐시 값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3번 블록에 지금 내 트랜잭션이 들어가고 있고 연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3번 블록의 블록 캐시 값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3번 블록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3번 블록의 블록 캐시 값을 알기가 어렵겠죠. 사실 알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3번 블록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블록체인에서 블록이 만들어질 때에는 스마트 컨트랙트 트랜잭션이 차례대로 쌓이고 그 차례대로 쌓인 트랜잭션이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이 되는데 3번 블록 안에 들어가는 트랜잭션은 그 트랜잭션이 3번 블록의 블록 캐시를 알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6번 블록의 블록 캐시 값을 알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면 7번 블록이 만들어질 때예요. 그래서 내가 3번 블록에 들어가는 내 베팅 트랜잭션이 6번 블록의 블록 캐시 값에다가 블록 캐시 글자를 맞추기 게임을 했다 라고 하면 그 결과는 7번 블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번 이상의 블록이겠죠. 7, 8, 9, 10 땡땡땡땡.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블록 캐시 값은 최근 256블록까지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280번이다 라고 하면은 280 빼기 256 하면 24번 25번 이후의 블록부터만 내가 블록 캐시 값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블락캐시 값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결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겠죠. 그래서 팝머니에 대한 결과는 팝머니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우리는 결과가 나왔을 때만 유저가 보낸 돈을 팝머니에 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번 블락에 베팅한 사람이 4번 블락일 때에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럼 3번 블락에서 돈을 보낸 사람은 아직 4번 블락에서는 아직 이 돈은 팝머니에 쌓이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6번, 7번 블락에 갔을 때 7번 블락에 갔을 때 이 3번 블락에 베팅한 사람이 틀렸다. 그럼 이제 그 돈은 팝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글자를 맞추었을 때는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이 돌아가게 되고요. 여러 명이 맞추었을 때는 가장 먼저 맞춘 사람, 그 특정 블락에서 가장 먼저 트랜잭션을 날린 사람이 팝머니를 가져가게 되겠죠. 두 글자 중에 하나만 맞췄을 때는 보낸 돈만큼만 돌려준다. 보낸 돈은 저희는 0.005이더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0.005이더. 이게 10에 15승 이더예요. 15승 외예요. 그 다음에 결과값을 검증할 수 없을 때는 돈을 돌려준다. 검증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블락캐시를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유저는 이제 베팅 트랜잭션을 보냅니다. 1번, 2번, 3번, 4번 뭐 등등등 계속 보내겠죠. 보내면서 이제 자기의 돈을 같이 보내요. 그리고 이 글자랑 내가 0xAB로 게임을 할게. 0xAB를 보내면서 0.005 이더를 같이 보냅니다. 근데 그 트랜잭션 3번 블락에 들어가면 나는 6번째 블락에 블락캐시를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블락이 계속 만들어질 텐데 6번이 지나고 7번이 되었을 때 내가 문제를 틀렸으면 그 내가 보낸 돈은 팝머니에 들어가고, 맞췄으면 그때까지 모인 팝머니를 내가 가져가고, 하나만 맞추면 내가 보낸 돈만 돌려받고, 결과값을 검증할 수 없을 때에는 보낸 돈만 돌려받는다. 이런 식의 룰을 가진 게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